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인간의 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인간의 뇌는 외부 환경의 반영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보고 자랐어. 그럼 얘는 뭐가 될 확률이 커? 사업을 할 확률이 크지. 왜?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뇌는 어떻게 된 거야? 아빠의 삶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에 반영을 한 거야. 그래서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들이 부모를 고를 수 없어. 너희들 이거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은 부모를 고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생각과 태도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DNA의 영향도 있지만 엄마 아빠랑 보고 자란 거. 그래서 어떤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사였어. 이분이 되게 이뻤어. 아리따웠어. 그런데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너무 구시대적인 거야. 알고 보니까 할머니랑 자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각을 배워버린 거야. 보면은 되게 할머니스러운 거야. 위생 개념이 없고. 그걸 배운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가 평소에 뭐를 계속 보는지에 대해서 나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 노출되어 있는 환경들이 있어. 뇌는 외부 환경의 반영체야. 그러면은 지금 각자의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뇌가 어디에 노출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리고 지금 어떤 종류의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게임 하면은 잠이 안 오죠. 왜? 계속 뇌가 자극되잖아. 근데 자연을 거닐어봐. 진짜 너무 지루하지 않아? 그 지루함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야?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고 조용히 묵상하는 능력이 생기고 명상하는 능력이 생기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30대 후반 정도 이 상태로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뀌길 원하면 안 돼. 너네는 지금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뇌부 환경이 뇌한테 자꾸 가르침을 줄 거 아니야. 걷지 마, 뭐 뛰어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숙제 안 하면 밥 안 주는 집안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경험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너희들이 어떤 외부 환경에 노출됐다는 거를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되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 있는 너희들은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면은 동굴에 대해서 얘기할게.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건 누가 그린 모델이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제시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대한 동굴 모델이야. 사람이 왜 잘 안 바뀌는지, 외부 환경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 플라톤은 사람이 이런 동굴 모델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바뀐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 이건 뭐냐면 동굴인데 이 사람은 이 그림에서 표현이 잘 안 됐지만 발이 여기 이렇게 쇠사슬로 여기 묶여져 있어. 죄수 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 밖을 나오지 못해. 이 사람은 이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투영시켜서 여기 벽에다가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을 맺혀주게 하는 거지. 마치 뭐 하는 거 같아? TV 보는 거, 스마트폰 막 보고 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 너희들이 화면을 뭔가 본다면 그 화면에 있는 영상이나 메시지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지. 나는 그 중에 하나였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걸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고민했었어. 그거는 조회수로 연결이 됐고 조회수가 10만 넘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나는 100만 넘는 것도 몇 개 있고 대부분 다 20만, 30만, 60만, 70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어. 근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요즘에 쇼츠에 뜨던데요? 이거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이지. 그게 너희들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돼. 뭔가 보고 있지? 이 사람은 이게 새라고 믿고 있어. 근데 이건 새야 아니야? 새 모형이지.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가가 있어. 그림 그린 사람 중에서. 이름이 누구냐면 르네 마가레트야. 르네 마가레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담배 파이프를 그렸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여기 밑에 뭐라고 막 프랑스 말로 썼어.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썼어. 왜 그럴까? 이거는 파이프 그림이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조작한 얘한테 넣고 싶은 새 모습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의 뇌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옳다라고 믿은 거를 잘 안 바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퍼지면서 옆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걸 잡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 좀 더 자세한 그림이야. 여기 보면 죄수들이 앉아있어. 패고랑 팔고랑 다 했어. 그리고 여기 이 사제 같은 사람도 있지.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같아 보이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줘.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맺히게 되지. 마치 TV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기 원하는 거야. 누군가에 계속 조작당하는 거야? 아니면 완벽한 진리를 보고 있는 거야? 완벽한 진리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게 뭐지? 성경이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것보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인간의 뇌는 있잖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외부 환경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뇌가 변형돼요. 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원래 이거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네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너의 뇌가 거기에 맞춰서 AI처럼 하는 거야. 근데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거 너무 복잡한데요. 이해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새로운 뭔가를 또 믿을 거야. 사람은 뭔가를 믿도록 설계되어 있어.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야. 내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 누구나 다 신념이 있어. 너희들 여기 왜 편안하게 앉아있어 지금? 너희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잖아. 이것처럼 너희들은 기본 신념을 갖고 있어.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기가 동굴이 있고 자기가 만든 생각이라는 동굴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또 설명해 줄게. 우리가 불안할 때 몇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지. 하루에 우리 뇌에서 5만에서 5만 9천 가지, 5에서 6만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나한테,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야?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야.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었어도 통제하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지. 그래서 뚫을 수 있어. 바위도 뚫을 수 있어. 인간의 능력은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동굴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모양인데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큰 오만이고 교만이야. 나는 어떤 생각에 이 동굴 안에 죄수처럼 갇혀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떤 생각에 자주 사로잡혀 있는지 아는 것이, 너희들이 둘이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떨어져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사실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런 모양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이걸 다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겁니다. 내가 한 게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런 모먼트가 언제 오냐면 대부분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큰 충격이나 삶에 큰 사건이 오기 전에 깨닫겠지. 근데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큰 충격이 올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에 있는 쇠사슬, 발에 있는 발고랑 쇠사슬이 풀려져 있는 거야. 오, 땡큐야. 그리고 얘네들도 없어.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가서 올라가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게 전부였어. 2D, 평면, 그림자, 이게 전부였는데 나가 보니까 어때? 공기가 느껴지고 평면이 아니라 막 세상이 3D야. 그리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잔디가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막 다 보여. 너무 신기한 거. 그 다음날 올라갔다 내가 다시 내려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친구들, 내가 올라가서 이런 걸 봤는데 말이야. 전혀 다른 세상이야. 이게 진짜 세상이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 나와야 돼. 했는데 이 친구들 뭐라고 반응했을까? 나가자, 친구들. 세상이 달라. 여기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게 익숙한 거야. 말 그대로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야. 나갈 필요 없어. 밖은 위험해. 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랑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가 미래의 꿈이나 미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뭔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자기를 통제해 본 적이 없어.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그걸 맞다고 다 믿어. 그래서 얼굴 되게 표정 안 좋아져. 감정이 계속 바뀌어.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되겠어요, 뭐가? 생각 자체가 없죠. 틈만 나면 놀고 싶어 하고, 틈만 나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왜? 단 게 입에서 빨리 느껴지거든. 달면 달수록 무슨 음식이야? 정제의 음식이죠. 입에서 꼭꼭 씹어서 먹고 위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시간이 걸려야 돼. 근데 정제는 뭐야? 이미 이 과정, 입에서 씹거나 그거를 할 필요 없이 한 번 더 갈아버렸죠. 그래서 설탕도 최고의 정제식품이에요. 초정제식품이에요. 설탕 자체가.
먹으면 없어지잖아. 혈액 속에 바로 흡수되잖아. 그러니까 칼로리는 높은데 배는 계속 고프지. 그럼 어떻게 돼? 미슐린 타이어 인간 되는 거지. 너희들 나이에 배가 나올 이유가 없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제 음식을 계속 먹었다는 거거든. 물론 어렸을 때는 살 좀 찔 수 있지. 나중에 엄청 커야 되니까. 계속 자극 위주의 도파민 위주의 삶을 사는 거야.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도파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바울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 인간의 뇌의 가장 원시적인 거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뇌의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 있어. 이 오래된 부분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도 상관없이 똑같아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뇌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공부할 때. 타자 치는 거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 아니야. 뭐 정리하긴 좋죠. 하지만 학습은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뇌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 안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TV만 본 친구들은 뭘 보는 게 익숙해요? TV 보는 게 익숙하지. 그럼 나중에 어른 돼서도 TV 보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익숙한 거야. 엄청 열심히 사는 부모님을 보거나 열심히 사는 거를 당연하게 본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불안하겠지? 어렸을 때부터 막 가난해. 내가 생각하는 가난은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무조건 아껴.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불안하게 생각하죠. 그럼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지금 외부 환경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도록 지금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적을 만한 이 삶이 매일매일 반복이 됐을 때 너네들은 이 매일 반복한 것을 안전하다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될 거야. 내가 평소에 누구와 대화하는지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랑 얘기할 때 대화의 깊이가 없으면은 불편해. 그래서 나는 웬만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게 한 2만 배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웬만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죠. 그럼 성경책을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근데 왜 안 봐?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익숙한 거야.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익숙한 거야. 단군 신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곰이랑 호랑이 얘기 나오죠. 곰이나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야. 마늘이랑 파를 계속 먹어야 돼, 매일매일. 동굴에 나오면 안 돼. 곰은 버텼어. 호랑이는 못 버텼어.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신화들 있잖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럼 변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해 줄게. A그룹하고 B그룹이랑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 실제로. 너희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A하고 B그룹의 사람을 나눴어요. 50명 예를 들게. A 사람한테는 실제로 가서 운동을 하라고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3번씩. 그러면 자극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이 사람들한테는 생각만 하라고 했어요. 운동하라고 안 했어.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가 자극받는다는 생각을 하라고 했어. 이 결과 여기는 생각만 했어요. 여기는 운동을 실제로 했어요. 누가 근육이 더 많이 성장했을까요? 실제로 운동한 사람이 근육이 30%가 성장했고요. 생각만으로 나 진짜 집중해서 나 여기 이거 자극하고 있어. 여기 운동되고 있어. 여기 근육 크고 있어. 라고 한 사람은 22% 성장했어요. 나는 이걸 보고 싶어. 0%가 아니라 얘랑 8%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Mind Muscle Connection. 너희들이 운동하러 갈 때 팔 운동을 만약에 하잖아. 무식하게 무거움만 든다고 해서 근육이 크는 건 아니야. 이 허벅지를 아니면 뭐 이두를 타겟으로 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나는 내 뇌로 명령을 해야 돼. 여기로 혈액이 공급된다. 나는 더 강해진다.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하는 사람은 30% 이상이겠지.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거는 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모양도 따라하고 마음도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 자세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오늘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세요. 수학할 때도 오늘 40문제 또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수학 40문제 감사합니다. 오늘 수학 문제도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이렇게 숫자적으로 민감해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숫자를 통해서 뭐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세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운동한 적이 없었을까? 아니면 생각만 한 거야? 아니면 전에 운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 걸까? 한 번이라도 여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하는 거야. 실제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동계올림픽 하러 가잖아. 스키 이렇게 타러 가면은 연습할 시간이 한 명당 2번, 3번밖에 없대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오잖아. 나 1등 해야 되니까 너 연습하지 마. 이거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마치 뭐야. 와이파이가 느리니까 와이파이 좀 다 꺼줄래?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2번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 얘기를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편집장이랑 얘기한 거야. 내 인터뷰 나와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썰로 풀어줄게요. 근데 거기서 금메달 딴 선수는 한 번 딱 연습하고 와서 평소에 연습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지? 그 다음에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이거를 해요. 머릿속 시뮬레이션 계속해요. 그 1시간 동안 몇만 번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 내 5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그렸다면 그 5년 후에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매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5년 후의 모습을 같이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느껴야 돼. 좋은 차 타고 싶어?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차를 좋아하면 그 차의 냄새, 차에 앉았을 때 느낌,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승해보는 거야. 그때 내 모습을 느끼고 싶어. 근데 넥타이 한 번도 안 매봤잖아. 그럼 넥타이 맨 것처럼 딱.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어떨 때 더 잘 된다고? 한 번이라도 성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시뮬레이션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미니 테스트를 보더라도 다 맞아본 경험이 한 번 있으면 좋다는 거야. 내가 원래 이거 5개씩 틀리던 건데 하나밖에 안 틀렸네. 그걸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맨날 1등 하면 좋지. 하지만 너희들이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못했던 거를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게 계속 연습해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공부랑 담 쌓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구나. 선생님 말이 맞았네 진짜로. 몰입이야 몰입. 한 번 성공하는 거 집중하자. 단 한 번 분야별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싶은 거 성공하자. 자, 성공이 다른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이렇게 목표한 거 한 거 뭐 40문제 풀기, 턱걸이 50개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팔굽혀펴기 100개 하기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거 성공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오늘 목표를 지금 적어봐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오늘 목표. 오늘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이거 원래 하던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제를 10문제 풀었는데 오늘은 내가 진짜로 20문제 푼다. 어제보다 더 나은 자기 통제.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필요 없는 생각들 다 걸러내고 내 목표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자기 통제야. 이게 되는 사람이 운동을 하더라도 더 잘하는 거야. 내가 만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운동도 잘했어. 내가 제일 존경했던,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했던 심리학 교수님도 똑같이 무거운 거 드는 걸 좋아하셨어. 왜? 심리적으로 본인이 약간 우울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걸 어제는 5kg 들고 오늘은 7kg로 목표를 하는 거야. 어제보다 더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그 행복감, 그걸 느끼기 위해서 했다고 해. 너희들도 아주 작지만 단 한 번의 성공. 오늘 뭐 할 건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 얼마 벌고 싶으세요? 얼마의 자산을 갖고 싶으세요? 했는데 내 왔던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정말 순수한 분이었어. 3,000조요. 그런 거야. 전 세계 1위 자산가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3,000조면 능가하시겠네요. 너무 순수해서 이렇게 상처 줄 수는 없었어. 정말 너무 비현실적으로 목표를 잡는 것도 센스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막 몸 사려가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오버됐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내가 각각 1대1로 이런 것들을 쪼개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는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 책들을 봐서 조합하고 아주 쉽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가볍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음 스케줄로 갈게요.